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라벨라 성형외과 유튜브 채널 뷰티렐라의 은하수 아빠 조원장. 안녕하십니까, 조원장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에 대한 답을 하는 내용을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네. 저희 블로그랑 유튜브 채널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많은데 네. 애교 필러 영상에 댓글로 이제 질문이 많이 달려 있어서 좀 모아갖고 원장님께서 저한테 질문을 하시고 네. 제가 답변을 하는 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애교 필러 FAQ가 되겠습니다. 예, FAQ. 제일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애교 필러 했는데 다크서클까지 퍼졌습니다. 이거 꼭 녹이고 해야 되나요? 우선 애교 필러가 녹일 수 있는 필러로 시술을 했다 하더라도 상당히 오래 지속이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내려와서 눈 밑까지 퍼져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런 경우에 애교 필러를 다시 하러 왔다 그러면은 덧붙이기 필러가 되는데 모양이 잘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의 원칙은 녹이고 시술을 하시는 걸 네. 권해드리고, 녹이고 최소 3일, 보통 일주일 있다 하는데 피부가 너무 잘 늘어나는 타입이다 그런 분들이면은 일주일도 좀 모자란 것 같아요. 다시 시술을 하면 또 피부가 좀 늘어나고 퍼져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넉넉하게 한두 달은 좀 있다가 시술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그 한두 달 동안 상실감 때문에 아쉬워서 계속 빨리 할까 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피부가 좀 잘 늘어나는 타입이신 분들, 그리고 눈 주위는 피부가 잘 늘어나기 때문에 좀 기다렸다가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기다리는 시간을 좀 줄이는 방법이 없을까, 그쪽에 이제 레이저 시술로 탄력 시술을 좀 해서 피부가 수축이 되는 걸 좀 빨리 유도를 하면 향후에 시술 받는 애교 필러가 좀 덜 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네. 애교 필러를 녹이고 해야 되는 상황이신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이런 걸 참조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 질문도 참 많이 받는 질문인 것 같아요. 애교 필러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의 필러도 용량에 굉장히 민감하시잖아요. 네. 자연스러운 거 원해서 한쪽에 0.2cc 넣었는데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어떤 정도가 적당할까요? 사실 참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인데, 아마 자연스러우려면 어느 정도 넣어야 되나요? 이런 질문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는 용량이 얼마나 되냐고 여쭤보는 질문들이 네. 꽤 많이 있습니다. 네. 아니면 시술을 받고 가서 나 양쪽이 얼마 들어갔어요? 네.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네. 애교 필러에 들어가는 볼륨은 어떤 분은 진짜로 많이 들어가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아주 조금 들어가는 분이 있고, 네. 구조적인 차이도 있고 본인이 기대하는 차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딱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답이 없습니다. 예.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그때그때 달라요가 저희의 답이고, 그런 경우에는 오셔서 저희가 진찰을 하고 표정을 지었을 때 안 지었을 때 눈이 나왔는지 들어갔는지 피부의 탄력 정도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네. 그렇게까지 진료를 하면 이제 어느 정도 들어갈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글자로다가 내 눈에 몇 cc가 들어가야 적당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선문답이 될 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다르고 본인의 개인의 취향과 구조에 따라 다릅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1회 시술로 양쪽을 합쳐서 0.5cc가 넘어가는 시술인 경우는 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정도까지 네.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남자도 하나요? 예, 요건 예. 이제 남자분께서 하고 싶은데 남자도 하는지 네. 질문 올리셨더라고요. 오늘 마침 또 오전 첫 제 그 시술 환자분이 주기적으로 맞는 남자분이었는데, 남자분도 합니다. 네. 하는데 남성스러움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안 맞는 것 같고, 네. 약간 여성스러운 분, 그 다음에 사진 찍는 분, 모델 이렇게 네. 하시는 분들은 사진바를 봤는데 그 눈의 윤곽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주기적으로 와서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 분들은 뭐 꾸준히 오시는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하신 분이 처한 상황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이분 또한 역시 오셔서 저랑 얘기를 좀 해보고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애교 필러 할 때 눈밑 지방 재배치도 같이 해야 되는지, 꼭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애교살이 있고 눈밑 지방이 볼록 튀어나와 있는 경우에 애교 필러를 하면 벙벙해 보여서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눈밑 지방 제거나 재배치를 한 후에 네. 모양을 보고 애교 필러를 해야 된다라는 영상을 찍어서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눈밑 지방 때문에 애교 필러가 잘 안 보이는 경우는 눈밑 지방을 해결을 하고, 애교살이 잘 나오면 애교 필러를 할 필요가 없죠. 네. 근데 밑에 지방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애교살이 그래도 좀 포인트가 잡히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분들은 그때 가서 애교 필러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5번째 질문입니다. 앞트임과 연관된 질문인데요. 앞트임을 한 상태에서도 애교 필러가 가능한지 요거에 대해서 좀 답을 해주십시오. 앞트임 수술 방식이 아주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라벨라에서 하는 방식으로는 향후 앞트임 수술을 한 분이 애교 필러를 할 때 큰 지장은 없을 네. 것 같은데 한동안 많이 유행했고 지금도 많이 유행을 네, 하고 네. 있는 것 같은데 그 매직 앞트임이라고 그래서 절개선을 아이라인에 붙여서 따라가서 흉터를 잘 안 보이게 하는 그런 술식인 경우에는 애교살이 앞에 부분까지 잘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앞트임 수술 방법 중에 매직 앞트임을 아이라인에 바짝 붙여서 네. 한 경우에는 애교 필러가 안 된다는 아니고 좀 어려울 수 있다. 네.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경험이 좀 쌓이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도 공간을 만들어서 또 네. 어느 정도 회복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앞트임한 상태의 흉터의 방향에 따라서 네. 애교 필러의 결과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다. 네.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뒤트임 하신 분들은 또 뒤쪽 모양에 조금 영향을 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얼마나 유지되나요? 유지 기간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희가 히알루론산 필러를 주로 사용을 하고 네. 히알루론산 필러가 6개월에서 1년 정도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데 네. 애교 필러는 좀 특수하게 네. 그 정도보다도 더 오래가는 경우가 많은 것 네. 같아요. 매 오래가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 하여튼 현상은 오래갑니다. 네. 희한하게 자연 분해가 될 거라고 생각한 부위인데 네. 잘 안 없어지는 부위라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가는 필러를 넣는다 하더라도 네. 그거의 2배나 3배 이렇게 가는 분도 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애교 필러 굉장히 세심한 그런 시술이 필요한 부위인데요. 특히 좀 선호하시거나 환자분들에게 권해주시는 제품이 있는지 있으시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권해주시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제 눈 주의고 하기 때문에 네. 가급적 퀄리티가 좋은 필러를 네. 일단 권합니다. 왜 그러냐면 필러 시술이 시작된 지 이제 오랜 시간이 되면서 후기 지연성 면역 반응이라고 그래서 붓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 다른 부위에 붓는 거가 아니라 눈이 부으면 그렇죠. 예. 조금 부어도 엄청 많이 붓고 되게 불편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지연성 후기 반응이 적은 퀄리티가 좋은 필러를 1차적으로 권하고 있고 네. 그러면 보통 이제 대부분 수입산 필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국산 필러가 많이 좋아지고 했는데 좋아졌다는 게 가격 경쟁력이 많이 좋아졌고 후기 면역 반응 억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폄하하는 건 아니고 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성이 더 확보가 네. 되면 그때는 애교 필러로도 괜찮을 것 같지만 네. 그런 면에서는 좋은 퀄리티의 외국 필러를 권해드리고 네. 일단 외국 필러 중에서 이제 성상은 딱딱한 걸 네. 선호하는 경우도 있고 부드러운 필러를 선호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그 환자의 애교살의 상태에 따라서 네. 본인이 원하는 모양에 따라서 저희가 쓰는 제품의 그 강도를 조절을 해서 네.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뭐라고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네.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은 앞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설명해 주셨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밑 지방 재배치를 받으면 애교 필러를 못 하나요? 눈밑 지방 재배치뿐만 아니라 하안검 수술, 네. 그다음 눈밑 지방 재배치, 눈밑 지방 제거, 네. 앞트임, 네. 밑트임, 뒤트임 네. 이렇게 6가지 수술에 다 해당이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절대적으로 안 된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 네. 아까 앞트임 흉터의 모양에 따라서 네. 우리가 시술을 할 수 있다고 했던 것처럼 네. 흉살이 생긴 부위의 유착 정도에 따라서 시술의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눈밑 지방 재배치 같은 경우에는 애교살이 지나가는 부위랑 그래도 영향이 좀 적기 때문에 네. 수월한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고 앞트임, 뒤트임, 밑트임 이거는 진찰이 꼭 필요하고 하안검을 피부 쪽으로 해서 완전 절개로 한 경우는 조금 어려운데 그 중에서도 핀치 테크닉으로 해서 스킨만 피부만 살짝 이렇게 한 경우는 그래도 좀 가능한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기 흉터가 여기서 딱 일자로 좀 짧게 끝나는 경우는 핀치한 검을 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제가 테스트 해봐서 권해드리고 흉터가 이쪽까지 꺾여서 돼 있는 경우에는 완전 절개를 했던 분이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시술의 한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네. 시도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런 경험이 많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네. 하다가 안 되는 상황이면 말씀드리고 이제 네. 스톱을 하죠. 눈 주위 수술을 하신 분들이 애교 필러를 원하는 상황일 때 또 이러한 면을 저희가 네. 진료하고 시술할 때 고려한다. 자, 여기까지 8가지 애교 필러에 관한 질문들 FAQ 정리하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좀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환자분들에게 가장 많이 설명드리는 질문 위주로 답을 드려봤는데요. 추가로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하단에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시간이 나는 대로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내용 정리하고 답해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